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또 특검을 하자 말자 뭐 이건 세게 좀 붙어 있는데 예. 먼저 우리 문 의원께서 한번 도대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못됐다는 건지 판사가 판결을 잘못됐다는 건지 좀 한번 말씀을 먼저 좀 한번 해주시죠. 둘 다죠. 둘 다. 일단은 판결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재판부가 나름대로 뭐 고심은 했는데 조금 숲을 못 본 것 같아요. 나무만 보고 판결한 게 아닌가. 좀 너무 지엽적인데 좀 많이 얽매였던 것 같고 좀 더 크게 이 사건의 배경이나 과정을 잘 살펴봤으면은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했을 텐데 조금 국민들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뭐 2심이 있으니까 2심 재판부가 뭐 현명한 판단을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현 정권이 최동욱 전 총장 밀어내기, 또 윤석열 팀장 찍어내기, 또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했지 않습니까? 뭐 박형렬 부부장도 징계했죠. 또 평검사들도 다 이제 원대 복귀 시켜가지고 실제로 정권의 의지가 또 박 대통령의 어떤 말씀이 뭐 재판에 무죄가 될 것 같은 또 그러한 또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그 행태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외압이 있었는지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무죄가 되도록 유도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검을 요구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번에 그 재판한 내용 그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주장했던 거는 그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이라든가 또 사이버 사령부의 사건이라든가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표 관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수사된 것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재판되고 있는 거 외에 다른 거를 특검을 도입해서 하자 그런 얘기고 또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혐의 내용도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새로 좀 추가해서 하자. 추가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특검을 해서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하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국민들을 또 이 판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검찰의 원죄입니다. 그것도 검찰이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정치 편파성 시비에만 휘둘려 왔고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으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던지 간에 야당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또 국민들도 마지막을 특검으로 정리하자. 이제 결론은 그리고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이 문제는 좀 이제 정치권에서 좀 치우고 정치권은 민생 문제 좀 더 좀 열심히 빨리 이 논란을 잠재우려면 그렇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식이다. 우리 김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민주당 당론과는 조금 벗어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 뭐 숲을 못 보고 그 재판부가 숲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판결에 일단 불만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 해서 재판부를 직접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그 수사가 잘못되었다. 그럼 또 수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니 사실은 그 수사팀이 최고의 수사를 했다고 많이 칭찬을 하셨거든요. 팀이다. 그리고 그 수사팀이 수사해서 수사자를 전부 그 법원에 제출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무죄가 판결이 되고 나니 이제 외압을 가했다 해서 이제 지금 뭐 법무장관이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판결 선고한 것은 재판부인데 장관이 책임지는 것도 이 논리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지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김용판 경찰청장 사건과는 별개로 나머지 다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해달라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난 12월 초에 여야 사자 합의문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사자 합의문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예. 물론 간헐적으로 한 번씩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주된 사안은 이제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특검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김영판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 비로소 이제 특검 요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논리적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오늘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왜 특검을 요구하느냐, 특판을 요구해라. 그래서 새로운 재판부를 다시 구성해서 재판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약간 논리적 지금 모순 또는 현실적인 모순, 더 나아가서 이제 권력 분립 체제 아래서의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 문제 제기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기본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정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공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과연 그러면 특검을 뭘 하자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문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용판 전 총장 부분은 그건 2심에 제가- 맡기고 그 말씀이죠. 그거는 제 뭐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2심에 맡기고 예. 다른 걸 특검을 하자는 다른 거는 그 뭐가 있느냐 말씀이신 것 이거. 같은데. 뭐가 예. 있느냐? 많죠. 다른 게 NLL 유출 예? 유출 문제도 있고요. 그거 다시 다 사이버 이제 사령부의 끄집어내서 지금 문제도 있고요. 아니 그래 많죠.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 그 이른바 댓글 사건은 지금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아마 군검찰에서 수사를 할 텐데 예. 그 부분은 뭐 거의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제 재판에 또 넘어가야 되고.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특검을 해서 나올 때까지, 잘할 때까지, 아니죠. 오케이 할 때까지. 아니 사이버 사령부도 지금 김관진 아침에 보도에 나왔지만 김관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예. 확인했다는 게 보도가 됐고 또 지금 청와대 정보비서관인 예. 그 옥도경, 예. 윤재욱 예. 그 전 사이버 사령관들이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됐는데 예. 전혀 지금 기소조차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했지만은 국방부 장관이 그 조사 본부의 직속 상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직속 상관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해서 독립적인 그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는 논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제가 가지만 미리 예. 말씀드리자면 예. 군검찰에 관여되는 사건은 특검의 대상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왜냐하면 없다. 군사 네, 재판, 그거는 군검찰? 군사 재판을 특별검사를 그런데. 하려면 그건 예. 불가능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여야 사자 합의문에서 그 특검에 그 대해서 대목은 그 할수 없었던 헌법상 것이 그거는 저희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재판은 군사 재판에서 해야 되는데 수사는 할 수 수사는 있다고 할수 저희는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교안 장관 아까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사건이 초기에 예. 사실 이 사건에서 초기에 제가 특검을 요구했었습니다.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그때 당에서도 네, 요구했어요. 당에서 이 문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굳이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그나마 기소를 해서 제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고 그때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초기부터 황교안 장관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속하지 말아라. 김용판, 원세훈 구속 그 의견을 내니 구속하지 말아라. 또 선거법 선거법 부분도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원세훈 선거법 원장, 위반도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나 수뇌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팀으로서는 사실 장관이나 그 지휘부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자꾸 제동을 거니까 사실 뭐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100%는 못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문제를 근데- 특검을 해야만이 된다.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막 그 논란을 벌이다가 예산안 통과시키고 할 때 어쨌든 특검을 뭐 추후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는 또 주장을 합의를 했잖아요. 주장을 안 한 건 아니죠. 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때는 뭐 우리 사자 합의문을 잘 보시면 예. 이제 예를 들어 국정원 개혁에 관한 것 중에서 네. 일부 이 주제는 12월 31일까지 여야 합의 처리한다. 예산안도 여야 합의 처리한다. 또 다른 주제 예를 들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 정보 능력 향상에 관한 사안은 2월 말까지 처리한다. 그다음에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선거제도에 대해서 1월 30일까지 처리한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 시기와 대상 그렇죠. 등을 계속 논의한다.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계속 있죠. 논의한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후에 그 합의 이후에 여야 간의 어떤 그동안의 궤적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이있는지 너무나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안과 달리 처리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물론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할 여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전략적인 어떤 모성을 택해서 그거다. 예. 여야 간에 그런 이렇게 거지. 좀 예. 봉합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이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그럼 사실상 사실상 흐지부지 하자는 그 취지가 깔려 있다.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여당 지도부에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자 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특검을 계속 논의하자 했으면 그 앞의 어떤 여러 가지 여야 간